네, 자 계속해서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주주총회가 이제 또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관심이 높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상원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올해부터 정말 핫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이 낮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대부분 여기가 ROE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에 대한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근본적으로 뭐 쉬운 공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PBR의 구성은 ROE 곱하기 그다음에 역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PBR주 같은 경우에는 ROE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저PBR주를 물론 이제 독려하면서 올리려고 하지만은 네. 여러 가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냐면은 지속적인 이익의 성장이 가미돼야지 네. ROE가 상승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뭐 몇 년 동안 4년, 5년 동안 저PBR주는 지속적인 이익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ROE가 안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저PBR주로 숙명처럼 움직였던 거고 그다음에 또 ROE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PBR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ROE는 이익 나누기 자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분모의 자본을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배당을 확대되든지 예. 그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치면은 ROE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스며들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든지 네.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저PBR주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닥달할 때 저PBR주가 오를 수 있는 기업 가치 재고를 밝히라고 닥달하는 거지 예.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ROE가 높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주목해야 되는데 그중에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주목해서 하는 거고 1월 말쯤에 저PBR주가 올라갔던 건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닥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 플러스 다른 종목들을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가미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본질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정부의 지배구조 그 개선 정책 본질은 그러니까 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근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환원 확대라고 강조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우리가 이런 흐름 아래서 어떤 거를 좀 간파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반복되지만은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네. 의미는 여태까지 우리나라만의 특이하게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 여력이 이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적게 한다든지 맞아요. 그러면 지배주주가 자기 돈 같이 생각하면서 배당을 확대 안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낙후돼 있고 그러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해당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고쳐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계획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근본 요인은 지배주주 사익 추구가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오르지 못하고 기업 가치가 오르지 못하는 거는 지배구조가 낙후됐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개선책들이 지금 정부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자사주 개선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 뭐 물적 분할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어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원인이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 가치 왜 안 오르냐 그게 아니라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에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발표됐었을 때 이 부분들이 진짜로 실행 가능하냐 안 가느냐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태까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약간 발표된 이후에 약간 실망감이 있을지언정 맞아요. 그 정책의 본질을 살펴본다고 치면은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그게 진짜로 실행 가능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뭐 일본 거를 거의 가져왔고 일본에서 지금 정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
근본적인 것을 고치려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내놓은 거잖아요.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원님은 좀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조금 오늘 엔비디아가 또 네. 그 GTC 대회를 한 다음에 반도체 주식이 빠졌듯이 네. 나온 다음에 그런 정책에 대한 실망감,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해서 주가가 빠졌지만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책이 하루아침에 딱 돼서 바로 배당 확대되고 그런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 투자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견제할 수 있는지, 그게 정책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이사회 내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계획해서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 내지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회 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사는 그렇죠. 기업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랑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 기업 가치,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럼 왜 이렇게 안 했냐? 이사회에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당이라든지 실적 발표라든지 그런 것들 결정 사항만 발표가 됐지 다른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결과만 잠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 사항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됐든 대표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이런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주주통해서 많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우리가 특히 거수기 이사회의 역할이 여태까지는 지배주주 사익의 추구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악화됐었는데 이거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알맹이 없네 그게 아니라 정책의 본질에 잘 따라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충분히 기업 가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고 특히 배당 가능 이익이 많은 기업들 아니면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망감이 컸던 이유가 너무 자율성이 크지 않았냐, 강제성이 없다라는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앵커 브리핑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나마 연기금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기대감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는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강제성이 조금 더 반영되어야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조금 말씀드리면 글로벌적으로 법상으로 바뀌기 전에는 다 연성 기범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자꾸 옛날 생각만 하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글로벌 나라들은 없습니다. 연성 기범으로 다 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법에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기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향후 발표될 거는 이제 5월 달에 발표될 거는 여러 가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고배당에서 분리과세를 해 준다든지 2천만 원 이상이라도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 때는 더욱 이 제도가 자율적으로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율이라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진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율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걸고 넘어갈 수 있고 견제와 감시를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제도는 잘 될 거라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사주 개선 제도는 인적 분할에 대해서 신주 발행을 이제 금지시킬 거고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의무입니다. 공시 의무로 할 건데 자사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상의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에 반드시 이사회 내에서 결정해서 왜 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매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밝히라고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좋아하시는 공시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는 자사주 많은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각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주목하시는 기업이 따로 있으십니까? 계속 반복되지만은 그 배당 여력이 많고 자사주가 많은데도 배당 안 하고 소각 안 하는 기업들. 그런 업체들은 기업 가치 재고를 발표할 땐 당연히 ROE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을 줄여야 되는 예. 부분이 있어서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가 놀부 심보가 많습니다. 예. 지주사들이 뭐 재벌 체제, 지배주주 사익 추구, 뭐 재벌의 그 행패, 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주사들을 좀 주목해서 그리고 오히려 여력이 많기 할 수가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물산, 뭐 SK, LG 시가총액 높은 것들로 LS 뭐 그런 것들 지주사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여력이 많기 때문에 네. 금융 지주사들 좀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쵸. 짚으면서 지주사와 금융 지주사 눈여겨보자라고 또 관심 기업들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